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22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고요. 증시가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 중반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마무리를 했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조금 내렸고 다우는 조금 약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반등을 하고 좀 진행을 되었는데 어, 또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제 FOMC 회의록에 의하면 막 어느 쪽에 무게를 실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테이퍼링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 자세를 취하면서 약간 이제 시장 전체에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또 급락을 할 수 있고, 아니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200포인트와 2970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증시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증시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일단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4월 달 말부터 해서 지금 5월 달 해서 이렇게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도 한 10조 가량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부터 좀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와 함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간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이탈했다가 다시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탈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워낙 이제 변동폭이 큰 지수기 때문에요. 일단은 큰 하락을 겪고 좀처럼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0포인트를 다시 도전을 해서 확실히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주, 뭐 진단키트주, 반도체 기술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전 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0.5% 올랐고요. 나스닥 100 한 0.5% 내렸네요. 뭐 어제 그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급락을 했고요. 암호화폐 요즘 계속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한국 10년물, 뭐 미국 10년물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고요. 6월 달 이제 거의 다 왔는데 6월 달에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다시 정고점 노려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증시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HMM 보겠습니다. HMM 50원 올라서 46,100원 마무리했고요. 거의 뭐 변화가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하락했다가 47,000원까지 치솟았다가 또 점점 장 마감할 때까지 하락을 좀 했고요. 여전히 이제 공매도 공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HMM이 확실히 위로 끌어올리려는 세력 힘이 강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이 주가도 잠깐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차트부터 본다면 차곡차곡 이제 21선을 디디면서 우상향하는 차트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5만 원을 한번 도전을 할 것 같고요. 그 5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21선 딛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할 예정이고, 이 자리를 5월 27일, 5월 28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완료되는 시점이 5월 27일이기 때문에 5월 26일까지 바짝 상승했다가 5월 27일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이 매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전에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설명을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주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월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5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100원씩 한 거래당 한 틱당 100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가격을 높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은 5월 21일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해서 기간 13만 주 매도, 외국인이 55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매도했고요. 기간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눌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원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 전체가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또 UBS가 매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이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원을 좀 보시면 60일로 했을 때 한국증권이 470만 주, UBS가 340만 주, CL이 이렇게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매도를 좀 했고요. 나머지는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UBS가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MSCI 반기 리밸런싱에 대해서 저번에 두산중공업과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SK케미칼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정확하게 이제 두산중공업도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때 보시면 MSCI 편입 발표를 요쯤에 했습니다. 근데 편입이 완료되었다, 편입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날이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이때 음봉이 나왔던 때가 MSCI 리밸런싱 당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시호가에 엄청나게 크게 이 주가가 변동성을 띄었고요. 거래원을 보시면 그 외국인 증권사들끼리 몇백만 주씩 갑자기 동시호가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JP모간이라는 기업이 이 증권사가 제일 많이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UBS 뭐 이런 데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다른 증권사들을 통해서 매집한 물량들을 동시호가에 그렇게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이 리밸런싱이 이 계속 주가를 올리면서 돈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오히려 리밸런싱 전까지는 주가가 올랐다가 리밸런싱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경향을 제가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HMM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타고 잘 올라가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해상 운임 지수가 또 올랐죠. 네, 그건 또 나중에 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때와 같은 좀 횡보 구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 요때와 같은. 그래서 지금 바짝 올렸다가 그 MSCI 리밸런싱이 완료되고 나면 당분간 좀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이제 가격이 이제 60일선과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것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횡보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5월 27일이나 5월 28일 날 입절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뭐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이득을 봤죠. 네, 이때 한번 이득을 보고 다시 들어와서 또 이득을 보고 지금 네, 여기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줄렁거리는 그 시점을 또 들어와 가지고 네,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5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차피 좀 길게 뭐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여기서 변동이 크거나 작거나 뭐 상관이 없죠. 어차피 큰 수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적지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트레이딩을 섞어서 네, 상방 하방을 섞어서 이렇게 잠깐 스윙 개념으로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네,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리밸런싱 이후에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HMM의 실제 외국인 거래를 보겠습니다. 종목 상세 보면 네, 52만 주 정도 매도로 그냥 그대로 네, 매도로 잡힌 것 같고요. 전일은 뭐 147만 주 매수했다가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은 11.4%, 네, 그 정도 되고요. 대차 잔고도 3,100만 주로 네, 좀 늘어나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지금 국내에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대차 잔고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차 잔고가 늘었다고 해서 당장 주가가 뭐 급락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쌓여 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긴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상 운임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천장 뚫린 컨테이너 선 운임 정부 특별 전세기 투입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선박 부족과 고운임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너무 올라 버리니까 이제 수출 기업에 좀 타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임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선을 여러 개를 풀어서 운임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데도 컨테이너선이 많이 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HMM에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3,432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미국의 동부선, 그 다음에 유럽 운임선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북미, 네, 동안 노선 운임은 143달러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노선은 네, 20피트 올라서 5,579달러입니다. 엄청난 거죠. 주로 이제 HMM이 수출하는 그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적이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실시간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좀 보수적으로 잡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걸 안 봤네요. HMM의 공매도가 얼마나 거래되었죠? 20만 주 정도 거래되었네요. 그래서 확실히 네, 5월 18일 이후로 뭔가 공매도 거래가 조금 줄었고요. 네,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공매도도 공격적으로 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5만 원 이상 바짝 올랐다가 네, 그때 한번 추이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이긴 한데요. 어, 컨테이너 선박을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네, 선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머스크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선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빅2가 이제 저번에 이제 담합 치킨 게임을 하면서 네, 다른 해운사들이 오랫동안 적자를 겪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선박 발주량을 이미 이 HMM에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그 컨테이너 실을 수 있는 그 양을 넘어서는 신규 발주를 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2023년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선박이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운임지수가 고운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2023년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까지가 HMM이 주가가 좀 피크를 찍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도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실제로 나오기 전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요. 실적이 이제 사상 최고가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성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023년에 서서히 이제 지금보다 좀 떨어진다면, 네, 앞으로 피크를 찍고 한번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호황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HMM이 지금 당장 주가가 급락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가격으로 따지면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아직 16조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6천만 주가 풀렸을 때도 아직 20조 언저리이기 때문에요. 네, 단기간에 그 10조 가까이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10조 미만이었죠. 거기서 올랐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목적지는 한 30조 이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요. 또 움직임을 봐야겠죠. 그래서 CB 전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살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5월 27일쯤에 매도를 하고 그 움직임을 한번 보고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진입 여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MM 이미 큰 수익을 보았는데요. 지금 마지막 또 이제 다음 주에 바짝 올라서 한번 큰 수익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두중과 이제 HMM이 공매도 세력이 물렸다. 열심히 공매도를 쳤지만 뭐 물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공매도를 쳤는데 억지로 이제 눌리려고 하니까 이제 올리는 세력들이 너무 많죠. 근데 언젠가는 이 HMM도 성장성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할 때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소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크게 공격을 해서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매도들이 상환 기간이 지금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공매도 장기 투자죠. 네, 참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런 투자를 허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HMM 지금 당장은 뭐 공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